자, 간지쌤입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 124쪽입니다. 자, 물질의 상태 변화를 배우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의 상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거고요. 각각의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초콜릿이 액체 초콜릿인데 아이스크림에 갖다 대니까 딱딱한 고체 초콜릿이 됐습니다. 액체 초콜릿과 고체 초콜릿이 맛이 변했을까요? 안 변하죠. 상태가 변하더라도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더라도 맛은 그대로입니다. 성질은 안 변합니다. 근데 얘가 왜 딱딱하게 됐죠? 이 아이스크림이 차갑게 해가지고 딱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데, 자, 이처럼 물질이 상태가 변하는 것을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물질의 상태는 뭐가 있었죠? 고체, 액체, 기체인데 얘네들이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기체가 되는 이런 변화를 하는 것을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매우 중요한 실험입니다. 자, 여기 얼음이 있고 접시가 있고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물은 여기 있는 물 입자들이 올라가면서 기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얼음은 어떻게 될까요? 녹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액체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 올라갔던 기체들은 요 접시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차가운 얼음에 의해서 다시 물방울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 접시 밑에 얼음이 녹은 액체가 여기 있을 거고요. 이 접시 위에는 얼음이 녹은 액체가 있을 거고요. 접시 밑에는 여기 뜨거운 물이 올라와서 맺힌 물이 이렇게 물방울들이 맺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여기 보면은 맺혀 있는 거 보이죠? 이 맺혀 있는 것에다가 푸른색 염화 코발트를 갖다 댔더니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여기 갖다 댔더니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얘는 푸른색 코발트 염화 코발트 종이는 푸른색을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은 물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도 여기 갔더니 파란색, 빨간색으로 변하고 얘가 여기 묻혔더니 빨간색. 결국 요는 뭐를 의미하는 거겠죠? 물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서 올라온 물이라는 것을 염화 코발트 종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물론 맛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실험실에서는 맛을 보면 안 돼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을 흡수하면 붉게 변하는데 얘를 여기 갖다 대도 붉은색, 얘를 여기 갖다 대도 붉은색이니까 얘가 물이니까 얘도 물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물방울이 이 얼음에서 녹아서 이 접시를 뚫고 내려온 걸까요? 아니죠. 이 물방울은 여기서 올라온 것들이 다시 물방울로 변해서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물. 자, 이제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시계 접시가 있고요. 얼음이 있고요. 여기에 비커를 갖다 대서 여기가 뜨거운 물이 여기가 있고 얘는 얼음입니다. 자, 뜨거운 물이 여기 있던 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 뜨거운 물이 올라가는 이 알갱이가 기체가 됐겠죠. 얘는 액체물이고 얘는 기체물인데 여기 올라갔더니 이 얼음에 의해서 얘가 차가운 거예요. 차가우니까 다시 얘네들이 여기 모이면서 물방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방울들이 맺힙니다. 그리고 얼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녹아가지고 여기 있던 얼음들이 녹아서 다시 여기 밑으로 물방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얼음이 여기 물이 되는 거고 여기 뜨거웠던 물이 위로 올라가서 기체가 된 다음에 기체물이 수증기가 다시 차가워져서 여기 물방울이 맺힙니다. 얘가 물이 되는 거죠.
얘도 뜨거운 물이고 얘도 물인데 이 물은 요 위에서 얼음이 녹은 물이 밑으로 뚫고 온 게 아니라 이 물은 그냥 여기 위에 있고 요 밑에서 생긴 요 맺힌 물은 아래에서 뜨거운 물에서 올라온 물이 수증기가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물이 바로 이 물과 같은 물이고 이 물은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고 얼음이 녹은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태 변화는 자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기체가 다시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여기 얼음은 고체가 다시 물로 변하는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이러한 상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변화를 예를 들어서 알아볼게요. 자, 융해는 뭐냐? 융해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예요. 녹는 거를 보면 됩니다. 자, 응고는 반대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예요. 물이 고드름이 되는 거예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응고라고 하고. 자, 이번에 물을 끓으면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물이 기체가 되면서 날아가죠. 이거를 기화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된다. 자, 반대로 이제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것. 액화라고 합니다. 수증기들이 새벽에 이렇게 와서 달라붙어서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액체가 되는. 이게 이슬이라고 하는 건데 이른 새벽에 풀잎이 차가우니까 맺히는 거죠. 요게 이슬이죠. 요게 여기 올라가서 맺혔던 게 요게 이슬이었어요. 이슬. 수증기가 액체로 된 이슬. 이게 바로 액화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상태 변화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를 알아볼까요? 이 드라이 아이스는 재밌는 게 딱딱한 고체이지만 얘 고체가 녹아서 액체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기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체. 드라이 아이스는 CO2라는 이산화탄소 물질이 얼어버리는 얼음이에요. 자, 물이 얼면은 얼음이 되죠.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얼어버리면 드라이 아이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고체인데 얘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고 이 이산화탄소는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듯이 드라이 아이스가 녹으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이 아이스는 녹으면 액체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기체가 되는 거예요. 액체를 뛰어넘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그리면 얘는 이 상태에서 이만큼 녹아가지고 크기가 줄어들지만 요 밑에 액체가 없어요. 그래서 드라이해요. 드라이가 건조하죠. 대신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비누막이 위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죠. 얘는 기체가 형성됐기 때문에 부풀어 오른 거예요. 대신 액체는 있을까요? 액체는 없어요. 그래서 액체가 없기 때문에 드라이, 건조하다 해서 얼음처럼 보이는 건조한 얼음,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이므로 고체인 드라이 아이스를 공기 중에 두면 흔적 없이 크기가 작아진다. 자,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예. 녹화 네. 몇 시쯤가요? 좀 한 30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승화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고체, 액체, 기체인데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뛰어넘어서 기체로 고체, 액체, 기체. 고체가 녹으면 액체가 녹으면 고체가 열을 가해서 녹으면 액체가 되고 액체를 열을 가해서 기체가 되는데 이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뛰어넘어서 바로 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뛰어넘는 한자로 승자를 써요. 승. 여러분들 승마 있죠? 승마는 뛰어넘는 운동 종목이죠. 승마. 그런 것처럼 뛰어넘는 액체를 뛰어넘는다 해서 승자 그리고 변화할 자에서 화를 써서 승화라고 씁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간다 해서
뛰어넘어서 간다 해서 승화라고 하는 거예요. 화자는 변화할 화자고, 반대로 기체에서도 고체로 뛰어넘어서 오는 현상도 있어요. 이거를 또 승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승화의 예는 이게 있어요. 자, 추운 겨울, 얘가 명태예요. 이 명태 속에는 액체가 있는데 추운 겨울이니까 추운 겨울에 이 명태가 바람을 맞으면 얘가 딱딱한 영화의 언명태. 자, 언명태는 고체죠. 고체. 얼음입니다. 이 명태 안에 수분이 있고 수분이 얼었으니까 딱딱한 얼음이죠. 이 얼음이 추운 겨울날 바람에 의해서 액체가 됐다가 기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얼음이 바로 기체가 돼버리는 승화가 되는 겁니다. 언명태가 마른다? 마른다는 것은 기체로 변한다는 거죠. 언명태는 고체죠. 고체가 기체로 된다? 이게 바로 승화예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추운 겨울에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풀잎에 맺히는 이슬, 이게 바로 액화였죠. 그런데 겨울에는 액체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얼음이 돼버리면서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는 얼음이 되는 이런 거를 설이라고 해요. 설이. 그래서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바로 얼음이 돼버리는 설이가 되는 거예요. 이 설이가 고체고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기체인데 이 기체가 고체가 되는 수증기가 얼음으로 돼버리는 승화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에서 승화현상, 언명태가 마르거나 서리가 생긴다. 겨울에 자동차에도 이렇게 생기죠. 승화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체, 액체, 기체인데 얼음, 물, 수증기라고도 봐도 되겠습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융해, 액체가 기체로 됐을 때 열을 받아서 기화라고, 그래서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승화도 될 수 있죠. 액체를 거치지 않고 승화. 이번엔 반대로 기체가 차가워지면 파란색, 액화되는 거죠. 액체가 또 차가워지면 응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승화. 자, 액체가 기체가 고체가 되는 요 승화는 뭐죠? 설이 결국 요 설이 맺히는 게 바로 요걸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언명태가 마른다. 언명태가 한 번에 기체가 돼서 말라버리죠. 이게 바로 요 명태가 되는 거죠. 볼까요? 확인하기 문제.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융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려면 반드시 액체를 거쳐야 한다. 거치지 않아도 되죠? X. 승화는 거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 알아보겠습니다.